마실 나온 파냐의 은신처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 판야입니다. 어느새 2017년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만나면 또 시간이 또 벌써 갔다, 뭐 12월이 벌써 왔다, 뭐 끝나간다 이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그러게요.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버둥버둥 하다 보니까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주가 가고 보면은 뭔가 끝없이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그냥 막 끌려가는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하는데 그러게요. 뭐 삶이 우리 맘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인지 저도 연말에는 일이 잘 풀린 것도 있었지만 이게 꼬인 것도 사실 많았어요. 근데 이게 뭐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텐데 그냥 애써 지금은 잘 풀리면 또 꼬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꼬이는 게 있으면 또 잘 풀리는 것도 있는 거고 뭐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애써 스스로를 다독다독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연말을 마무리하는 방송을 하는 시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바깥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시차의 방송을 들어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방 안에서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방송을 듣고 계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들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뭐 일단 오프닝은 이쯤에서 스톱하고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공지를 드렸던 대로 굳이 3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됐는데요. 종영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편은 1월부터 4월에 종영된 작품, 그리고 2편은 5월부터 8월에 종영된 작품, 그리고 3편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종영된 작품 중에서 그것도 제가 시청한 것들 안에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에요. 모든 드라마를 다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모든 드라마를 제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리뷰도 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사실 예전에 인터뷰 했을 때도 그렇지만은 뭐 제가 약간 세상 모든 드라마를 다 챙겨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드라마 하나 시작하려면은 정말 작정을 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챙겨보는 드라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방송상에서는 누락되는 것들도 제법 많을 겁니다. 참고로 아까 앙케트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다룰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일단 첫 방송이기 때문에 1월부터 4월 사이에 종영된 작품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 진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시작은 낭만 닥터 김사부입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는 메디컬 드라마기는 한데 그 메디컬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사실 휴머니즘 쪽이 좀 더 강한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동시에 또 성장 그리고 로맨스라는 장르를 아우르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새 사회에서는 촌스럽다고 하면서 사망 선고를 받은 뭐 가치 그리고 인간미 이거를 전면에 내세운 휴먼 드라마인데 길을 잃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혹은 사람들한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을 기획 의도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획 의도를 충실하게 잘 살린 케이스였죠. 돌담 병원이라는 작은 병원에서 괴짜지만은 천재,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의사로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이상적인 어른 김사부, 그리고 그 아래에서 수련하는 길 잃은 새 젊은 의사들이
그 의사로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시원시원한 전개와 또 따뜻한 위로의 말이 어우러져가지고 인기를 모은 적이 있었죠. 그 저도 이거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봤었는데 캐릭터들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또 서로서로 또 잘 어울리기도 했고 또 기획 의도랑 또 잘 어울리기도 했죠. 그리고 좋은 연출에 또 배우들도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끝까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드라마예요. 뭐 약간 굳이 태클을 걸자면은 그 약간 좀 소리를 많이 질렀죠. 거기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다소 좀 감정적으로 만사가 좀 해결된다는 점도 있었고 또 로맨스가 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감이 있긴 했는데 뭐 그렇게 거슬리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다소 그 감정적으로 만사가 해결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본격적이고 뭐 리얼리티 넘치는 메디컬 드라마를 표방한 드라마라면 이거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데요 라고 태클을 걸 수도 있었겠지만 또 재밌는 게 이 드라마는 그 메디컬을 소재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는 무협물에 더 가까운 느낌이 강하거든요. 마치 속세에서 뭐 이꼴저꼴 다 보고 너덜너덜해진 젊은이들이 돌담병원이라는 어떤 뭐 고수의 은신처? 뭐 그런 데 가가지고 한 사람의 협객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아예 보면은 그거를 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드라마를 시작할 때마다 주인공인 강동주가 약간 뭐 무협물 오프닝에서나 들을 법한 내레이션을 하잖아요. 뭐 그거를 보면은 우리는 무협 메디컬이다를 대놓고 노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무튼 그 덕분에 이 낭만 닥터 김사부를 다시 떠올려 보면 메디컬이라는 옷을 입은 휴머니즘 무협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리얼리티가 떨어지거나 너무 감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의사들이 저러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저건 무협물이야 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좀 이런 약간 현실성이 좀 떨어질 법한 드라마는 배우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연기력들이 많이 필요한 법인데 다행히도 배우들이 연기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도 걸리는 거 없이 봤어요. 보면은 이런 메디컬 드라마는 그 소위 병원 권력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배틀들이 꼭 나오는 법이라서 좀 짜증날 법한, 좀 스트레스를 받을 법한 상황들이 물론 일어나기는 하는데 김사부도 그렇고 그 김사부의 아이들인가? 그 김사부의 또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대응력이라든가 공격력이 꽤 강해요. 오히려 그 서울에 있는 그 본병원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탈탈 털어버릴 정도로 공격력이 강해가지고 보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오래 받을 필요가 없고 일단 전개 자체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뭐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답답한 현실을 살고 있는 청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냥 괜찮아라고 좀 다독여주는 그런 위로받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수작 메디컬 무협 드라마가 나왔나 싶더니만 그 후에 또 대박 드라마가 하나 등장했죠. 이 도깨비가 과연 올해의 드라마가 맞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작년 드라마에 더 가깝기는 한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1월 달에 일단 종영을 했기 때문에 그 종영 시기에 맞춰서 지금 리스트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내 멋대로 올해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도깨비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 있는 민속적인 신앙이죠. 이거를 이용해서 판타지 드라마를 만들어도 통한다 라는 걸 증명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뭐
그 전에 외계인까지 하나 데려와가지고 대박을 친 적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상할 건 없는데 뭐 사실 뭐 도깨비를 데려오던 외계인을 데려오던 뭐 어디 가서 오크를 데려오든 어쨌든 뭐 드라마가 재밌으면 통한다는 거죠. 뭐 어떤 소재든 간에. 사실 이 또한 걸리는 게 사실 100%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예를 들면은 주인공 커플의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후반부의 뭐 마무리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약간 좀 할 말이 많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캐릭터를 정말 끝내주게 만들어 놨고 배우들도 매력 있게 그거를 잘 옷을 입었고 에피소드도 재밌었고 연출도 훌륭했기 때문에 뭐 초반에 그 왕좌의 게임 그거에 대한 문제는 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미있게 본 드라마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캐릭터 생성이 굉장히 잘 된 드라마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캐릭터들을 배우들이 또 찰떡같이 소화를 해낸 것도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겠죠. 이게 뭐 너무 무겁다던가 아니면은 볼 때마다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뭐 답답하다던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술술 잘 넘어간 작품이에요. 뭐 약간 시트콤 같은 느낌도 좀 있긴 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전생과 후생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또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흥미롭기도 했어요. 그 예를 들면은 그 뭐지? 인간에게 신이 한번 스쳐간다는 그런 씬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당신은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었겠지만 신이 한 번은 손을 내밀었을 것이다. 뭐 이런 설정 등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죽음을 다루는 면에서는 또 저승사자가 그거를 담당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끔 생각이 날 때 정말 그냥 툭툭 다시 보는 드라마 중 하나예요. 다시 봐도 또 술술 잘 넘어가서 그런지 그 재미는 또 있더라고요. 그 참고로 여기 캐릭터들은 대체로 다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그 단발적으로 나오는 에피소드들에 대한 어떤 코미디 있잖아요. 그 개그씬이라 그러죠. 네,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 유튜브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도깨비 웃긴 장면 막 모아놓은 것도 막 있고 그러던데 아무튼 재밌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또 매력을 배가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은 의외로 보면은 슬픔이 주가 되죠. 이게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발랄할 법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비극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는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슬픔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인공들의 운명은 보면은 하나같이 다 비극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캐릭터들이 보면은 플레이 타임 내내 삽질을 하거나 뭐 울거나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이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하게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티격태격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뭐 허당짓도 하고 뭐 장난도 치고 뭐 수다도 떨고 뭐 이러면서 일상을 보내죠. 뭐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가끔 그 커다란 스토리 안에 있는 그 슬픔이 팍 하고 튀어나왔을 때 더 슬픔이 배가가 된 것 같아요. 뭐 내내 징징 짜면은 그게 약간 좀 감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 밸런스가 좀 잘 맞았던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무튼 드라마 자체도 엔딩에서 좀 아쉬움이 남기는 했는데 그 외부적인 문제도 뭐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비중으로 봤을 때는 성공을 한 작품이니까 뭐 상관은 진짜 없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종종 뉴스에 뭐 도깨비를 기리는 뭐 도깨비 방영된 지 뭐 며칠 뭐 몇 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파급력이 컸던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로 인기를 끌 수 있는 드라마가 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년을 기다려 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기다렸었던 셜록 시즌 4였습니다. 사실 셜록 시리즈는 전 세계의 팬들이 열광하고 또 기다리는 시리즈 중 하나죠. 아무리 한 편이 1시간 반이라지만은 솔직히 한 시즌에 3편이라는 굉장히 감질나는 편수가 책정이 돼 있는 터라 진짜로 아껴서 봐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작품이에요. 하필이면 또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제작진도 배우들도 죄다 바빠지는 바람에 쉽게 다음 시즌을 기약하기도 조금 어려워졌고요. 뭐 살아있는 동안은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내심 굳이 또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이런 말까지 나온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셜록 시리즈가 시간이 가면서 제작진의 손을 너무 떠나버린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많아요. 드라마가 점점 시청자들을 몰입시키고 설득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스태프들이 뭐 올라오면 좀 와보든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막 혼자 막 휙휙휙 가. 근데 우리는 몰라. 어디 가지 쟤들? 뭐 이러면서. 사실 시즌2까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뭐 3편 안에다가 짜임새 있게 구성을 딱 집어넣고 또 에피소드들을 막판에 촥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영화가 따로 없어요. 영화가. 근데 시즌 3부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떡밥만 미친 듯이 날리고 근데 문제가 그게 수습이 안 되고 트릭이나 사건도 뭔가 똑똑한 게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 똑똑하지? 니들 이거 이해 안 되지? 야, 똑똑한 애들은 이해가 될 텐데 니들은 뭐 니들이 몰라서 그래. 뭐 이런 되게 기분 나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까지 함께 달렸던 시청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무리수를 막 던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시즌 4에서 그게 완전히 극대화가 됐죠. 각본이 엉성한 건 둘째치고 캐릭터까지 와장창 붕괴가 됐거든요. 심플하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끝난 거지. 실제로 이번에 시즌 4를 함께 봤던 친구랑 카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성토를 했었어요. 그때 아마 몇 시간 얘기했을 텐데 그냥 하여튼 마지막에 한숨 쉬면서 했던 얘기가 아이 차라리 바쁘면은 그냥 못한다고 하고 끝내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즌 5도 만드네 뭐 어쩌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시즌 4를 보고 나서는 기대치가 정말 마그마를 만나가지고 지금 하이파이브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다고 해도 뭐 이제까지 본 게 있으니까 뭐 하면은 보기는 보겠다만 그닥 뭐 굳이 되게 애써서 볼 것 같지는 않은 좀 이런 감상까지 나오고 있는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4가 정말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에휴, 또 한숨 나오고 그냥 그거 볼 시간에 시즌 1이랑 2를 다시 돌려보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낫습니다. 보면은 시즌이 이어지면서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는 드라마 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바빠서 그런 건지 뭐 자기들 세계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기들도 못 나오고 있는 건지 뭐 앞뒤 사정은 모르겠지만은 그냥 뭐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냥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소리 나오게 하려고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설마요. 자, 방금 전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삼생삼세 심리도화라는 중국 드라마 중 하나죠. 아마 들어본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쪽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를 드라마예요, 사실. 장르는 판타지 무협물인데 장르가 장르다 보니까 호불호가
차게 나뉘겠다 싶기는 했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은근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사실 그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어떻게 이거를 좋아했지, 사람들이? 뭐 이런 느낌? 저야 어릴 때부터 무협지도 좀 읽었고, 중국 드라마도 좀 챙겨 본 편이었고, 뭐 판타지도 좋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장르에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장르를 접하지 않은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기 쉽겠다 싶은 드라마였거든요. 뭐 초반부터 신성계가 나오고 뭐 신선이 나오고 인간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천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 사실 이쪽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이 드라마가. 실제로 제 친구 두 명한테 그러니까 굳이 드라마를 추천해달라고 했던 두 친구한테 이거를 보여줬어요. 그냥 로맨스라고 생각하고 봐라 라고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 한 친구는 아 이게 뭐냐 이러면서 어리둥절해 하면서 어찌어찌 끝까지 클리어를 했는데 나머지 한 친구는 몇 회를 보더니만 안 되겠어 라면서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아 근데 좀 의외였던 거는 제 어머니가 재밌게 보셨어요 이거를. 이게 뭐 이렇게 제 주변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호불호가 격하게 나뉩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고요. 이건 아니다 싶은 분들은 정말 황급히 뛰쳐나오죠. 이게 캐릭터들하고 배우들의 싱크로 그리고 잘 각색된 각본 그리고 정성이 들어간 연출 이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특히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자 주인공도 참 예뻐가지고 이 이질적인 세계관에 잘 적응만 한다면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두 커플이 귀엽기는 한데요. 그 둘의 감정선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 공백을 갖다가 캐릭터들의 매력과 배우들의 연기가 그걸 죄다 커버를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줄 놓고 그냥 하면서 보다가 나중에 이성을 좀 차리고 이제 다시 이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딱 봤는데 진짜로 캐릭터들이랑 배우들의 열연 거기에 절로 박수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니 구멍이 좀 날까 싶으면은 그걸 배우들이 다 메워요. 그 어려운 걸 해내더만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인들의 로맨스 스토리라든가 또 드라마 첫 장면부터 나오는 어떤 최종 보스가 있는데 그 전쟁이 정말 용두사미 그 자체입니다. 이 뭐 하자는 거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판타지라서 CG가 좀 많이 나오는데 중국 드라마의 특징 중 하나죠. 발 CG. 여기서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보다 보면 야 뭐 이런 반응이 절로 나오는데 이건 뭐 그냥 중드의 특성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보면 됩니다. 네. 뭐 괜찮은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아닌 분들은 확실히 아닐 겁니다. 직접 보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수하게 로맨스로 재밌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저는 나름 재미있게 봤는데 주변에서 평이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나뉘다 보니까 추천은 솔직히 못하겠네요. 참고로 그 영화판이 나오긴 했는데 정신건강상 그냥 차라리 볼 거면 드라마만 보고 끝내는 게 낫습니다. 정말 멘탈이 탈탈 털려요. 좀 안타까운 면 중 하나죠. 뭐 그래도 드라마는 재밌는 게 가끔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로 뭐 드한기를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드라마 권태기가 올 때 해외 드라마를 보면은 한 그쯤 되면은 그래도 괜찮은 중드가 하나씩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초반에 잠깐 보다가 만 드라마라서 평이 좀 짧을 겁니다. 사전 제작 드라마, 별그대 각본가, 또 한류 스타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방영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던 드라마였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우려를 좀 많이 했던 편이었어요. 이게 딱 느낌이 봐도 일단 인어였잖아요, 설정이. 인어와 인간의 사랑. 이게 딱 봐도 그거잖아. 그 별그대 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서 대박을 노리자. 약간 고마인드로 만든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게요. 이게 별에서 온 그대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말 그대로 진짜 메가 히트를 쳤던 드라마라서 그와 비슷한 기획이 또 나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간부라도 하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더 만들어라고 뭐 아니야 하면 안 돼.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그냥 딱 예상대로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초반에 좀 보다가 그 약간 연출도 뭐 어디서 베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완성도에 대한 어떤 좀 비평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좀 있기도 했는데 저는 이거를 1회 정도 보고는 안 되겠다 라면서 이제 포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뭐 무사히 마무리는 된 것 같더라고요. 뭐 시청률도 생각보다 이렇게 잘 나온 편이라서 뭐 그래도 중타 정도는 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취향은 존중합니다. 네, 화랑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녀석 또한 사전 제작 드라마 중 하나였죠. 보통 사전 제작 드라마를 하면 퀄리티가 올라갈 것이다. 혹은 각본의 퀄리티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하기 마련인데 아니 왜 이걸 하나같이 예상을 깨주는 건지 미스터리죠. 이게 설마 향후의 사전 제작을 막기 위한 빅픽처 뭐 이런 건가요? 설마. 사실 화랑 자체는 드라마화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 중 하나예요. 일단 뭐 잘생겼는지는 뭐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은 뭐 젊은 청년들이 한 거? 젊은 청년들이 잔뜩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 물을 또 이렇게 하는 곳이니까 그 약간 뭐라 그러지? 청춘물 만들기에 딱 좋은 소재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누군가가 화랑을 드라마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KBS에서 화랑을 드라마로 만든다는 공지가 뜬 거를 보고 은근히 또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저를 봤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좀 그때 아마 제가 티저 보고는 막 이랬었는데 에이 뭐 그래도 뚜껑은 열어봐야지 라면서 애써 불안감을 누르고 시청을 했는데 분명 퓨전 사극의 청춘 성장극이 되어야 했을 것 같은데 진짜 최악이라고 할 만한 드라마가 탄생을 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멀끔하게 잘생긴 청년들의 비주얼을 그렇게 못 살리는 건 처음 봤고 일단 또 하나는 각본도 답이 안 나오고 또 코미디랑 진지함의 밸런스가 첫 회부터 하나도 안 잡혀 있었어요. 보통 첫 회에서 그걸 딱 잡아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일단은 고증 무시야 퓨전 사극이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넘어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넘어갈 수 있어요. 재미만 있으면. 근데 실존 인물을 데리고 찍는 퓨전 사극이잖아요. 심지어 지능왕이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고증에 대한 고민 하나 없이 이게 후다닥 내용이 넘어가는 무성의함에도 일단 경악을 했고 이게 문제는 드라마 자체가 그래서 재미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no, 아니요. 재미없었어요. 보통 1화에서 떡밥을 좀 던지고 하면은 궁금해야 되잖아요. 내용이. 이게 주인공이 이런 시련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잘 이겨낼까? 제가 누구 아들인가? 뭐 이런 거를 막 궁금해해야 되는데 안 궁금해. 영혼이 안 느껴져. 진짜 안 궁금했거든요. 심지어 오리온이 나오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화랑을 마지막으로 사극에 대해서 제가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슬슬 이게 포기 시점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 뒤로 나온 사극들도 다 좀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제가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못 보고 있네요, 제대로. 슬프다. 과연 내년에는 멀쩡한 사극이 과연 등장을 할 수 있을지는 기대보다는 그냥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뭐, 그렇죠. 걱정해봐야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냅둬 봐야죠, 뭐. 자, 이렇게 4월까지 제가 봤던 드라마는 끝이 났습니다. 예이. 아, 벌써 시간이 12시가 돼버렸네요. 주말이네요. 나이스. 뭐, 제가 안 본 드라마에 대한 얘기는 채팅창을 통해서 나눠봤는데, 아니, 보면은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도 첫 시간인데 많이들 놀아주셔가지고, 약간 신납니다. 사실 오늘 약간 좀 멘탈적으로 좀 탈탈 털리는 일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게 방송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건가 했는데 또 급하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12월 달은 날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한데 그 확실히 얼마 전에 비하면 좀 춥긴 한 것 같아요. 그 며칠 전인가 그 외근 간다고 코트만 입고 이렇게 훌쩍 나갔는데 집에 올 때 뭐 엄청나게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적이 있을 정도니까 뭐 그래가지고 요즘은 방한 마스크에 두꺼운 목도리에 양털 장갑에 털부츠에 길다란 패딩에 뭐 완전히 무장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그 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올해는 롱패딩이 유행을 한다고 하죠. 음, 이해합니다. 날이 춥죠. 사실 롱패딩보다는 그냥 전신을 패딩으로 감싸고 싶을 정도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그 여러분들도 그 롱패딩이든 뭐든 따뜻하게 입어서 감기 걸리는 일이 없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에 독감에 걸렸었잖아요.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은이 아니네. 오늘은 기분 좋은 토요일이네요. 신난다. 그 주말은 어떻게들 보내실 예정이에요? 그 홀로 보내든 집에서 보내든 또 바깥에서 보내든 친구들이랑 보내든 연인이랑 보내든 가족이랑 보내든 뭐 어떻게 보내든지 간에 그냥 기분 좋게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왕성 통신 2017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2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푹 주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